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선 저는 김소은. 저는 황민환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거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유권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한 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권자라는 이름. 여러분, 유권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유권자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권자란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란 국가 정책 방향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란 선거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가진 국민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선거권을 갖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령입니다. 선거권 연령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권 연령을 2020년부터 만 18세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선거에서 만 18세가 되는 모든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Nope.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유권자가 될 수 있어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입니다. 대선 선거일 3월 9일, 지방 선거일 6월 1일. 대선 선거일 3월 9일, 지방 선거일 6월 1일. 선거권 연령 만 18세. 선거권 연령 만 18세. 2004년 3월 10일 태어난 사람까지 대선 투표 가능하지. 3월 10일, 3월 10일. 2004년 6월 2일 태어난 사람까지 지방선거 가능하지. 6월 2일, 6월 2일. 우리 모두 투표 참여, 밝은 미래 만들어요. 우리 모두 투표 참여, 밝은 미래 만들어요. 선거권 연령은 만 18세. 따라서 선거일 기준 만 18세가 되는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만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04년 3월 1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아쉽지만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어떨까요? 이 선거는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된다면 지방선거의 유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04년 6월 3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2022년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진짜 유권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해요. 이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며 토론해야 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투표의 경제적 가치.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받을 수 있는 4,700만 원짜리 이것. 그런데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뭘까요? 4,700만 원이면 햄버거가 약 11,750개. 약 32년 1개월 동안 매일 햄버거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4,700만 원짜리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투표권입니다. 그럼 투표권이 왜 4,700만 원일까요? 2020년 우리나라 예산은 512조 3천억 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이 4년의 임기 동안 운영해야 할 재정 규모는 2049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셈이죠. 이를 전체 유권자 수인 4,399만 4,247명으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에서 파생되는 투표의 가치는 약 4,7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투표 불참은 유권자 한 명당 4,700만 원의 세금을 잘못 사용해도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투표의 사회적 가치. 투표의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한 건 투표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들과 그들이 소속된 정당에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나 청소년 보호 정책처럼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투표 참여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표의 가치. 투표의 가치가 이렇게 큰데도 혹시 나 하나쯤은 투표를 안 해도 괜찮겠지? 혹은 내 한 표로 무슨 차이가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한 표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영어가 미국의 공식어로 지정된 것도 한 표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은 원래 모국어를 사용했고 2세도 모국어로 교육했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베네트법을 제정해 모든 과목을 영어로 교육하게 했으나 이주민 사이에선 다른 언어로 영어를 대신하자는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그 결과 1794년 미국 하원에선 3천여 개의 연방 법률을 영어와 독일어로 반포하는 안건을 두고 선거했고 찬성 41표, 반대 42표, 한 표 차로 영어, 독일어 공용 반포가 무산됐습니다. 만약 그 한 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2008년 강원도 고성군수 보궐선거인데요. 한 표 차이로 두 후보의 당락이 결정되었답니다. 누군가의 한 표가 당선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한 표가 되었던 거죠. 우리의 한 표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표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바꿀지 모릅니다. 물론 내 입장을 대변해줄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누구도 내 생각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유권자란 무엇인지, 투표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투표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 한 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의 한 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